자, 동영상 다시 촬영합니다. 아파트는 집 아닌 돈 어디에 사셔 묻는 사이에, 어디에 사셔 묻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에 사는지를 말하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회죠. 그러니까 아파트로 재미 본 사람은 안면 관리한다고 그러고, 재미를 못 보고 그런 사람은 박탈감 때문에 말도 하기 싫고 그냥 그런 거죠. 때로는 아파트 사가 몇 억 벌었다 이러면 은근히 자랑도 하기는 하죠. 말을 빙빙 돌리면서 어쨌든 간에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말 꺼내는 것 자체가. 나는 불로소득으로 돈 벌었다 이런 말을 하기가 해가지고 자기 안면 관리를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인격이라든지 어떤 심리가 형성되고 한쪽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못난 자식들은 열패감, 열등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회예요. 이게 비정상적이고, 다음에 서울 아파트를 금년에 30대가 가장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거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그래요. 자, 보도록 하죠. 30대가 많이 샀다.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어서 오늘날에 이르러 특히 주목할 현상은 새로이 30대가 아파트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는 돈이 모일 수 있고 또 기지개를 켤 만한 40대 이후에나 재테크를 했지, 어린 자식을 키우며 살기도 바쁘고 투자할 종잣돈 같은 것도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시기인 30대까지는 투자라고 할 만치는 나서지를 않았다. 그럴 수 없었죠. 여력이 없었는데. 그러던 것이 근년에 들어서는 30대 에코 세대가 아파트 투자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30대 70의 대한민국을 더욱 가속하고 공고히 할 에너지여서 이 시대의 성격을 진단함에 있어 반드시 부과해야 할 비중을 가진다. 주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에너지가 가진 함의는 단지 부동산을 넘어 돈을 쫓는 21세기 대한민국 전체의 욕망 구조를 잃는 데에 있어 중요한 유의점이며 새롭고도 무서운 진실을 온전히 안고 있다. 79년에서 92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 세대는 6.25 전란 이후, 6.25 동란 후 유난히 출생률이 높았던 시절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 즉 55년에서 63년 사이죠. 그들의 이세로서 역시나 그 숫자가 많고 현재 대체로 30대이다. 즉 베이비 부모 시대는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자식들을 아무래도 환경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놓다 보니까 베이비 부모 시대가 가장 많죠. 그 중에서도 58년 개띠가 가장 많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낳았으니까 그 자식인 에코 세대도 숫자가 많죠. 학벌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부모 세대의 뜨거웠던 교육열에 힘입어 이들은 많이들 대학을 갔다. 이들 중 한쪽은 고난과 혼란의 사태, 즉 87년 예완 사태, 2003년 카드, 2008년 글로벌 금융사태 등 그런 사태들로 받은 극심한 어려움을
그들 부모와 함께 겪은 반면 다른 한쪽은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의 경제에 따른 가파른 경제의 성장과 부모가 가진 불로소득의 혜택을 그들 부모와 함께 누렸다. 그러니까 한쪽은 힘들고 또 한쪽은 이렇게 또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운명이 갈려졌다 이 얘기죠. 그렇게 서로 양극단의 상황에서 각기 찢어져 성장을 했다. 그리하여 전자, 그러니까 혜택을 못 누리는 그런 쪽은 전자는 경기 불안과 저성장과 산업 재편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할 만치 뭐 3포 세대라고 그렇죠. 뭐 A 세대, 어떤 세대, 몇포 세대 이런 유행했잖아요. 포기해야 할 만큼 취업난과 경제난을 뒤집어 쓴 입장이 되어버린 반면 운이 좋았던 후자는 재산을 축적했고 여유가 있는 부모를 둔 유리한 환경에 힘입어 인류대학에다가 유리한 직업을 가졌다. 이후 후자는 일부의 금수저와 대체로의 중산층 가정에 드는 자들이다. 이들은 바로 금수저이거나 중산층 가정에 들었단 말이죠. 그런 쪽의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순전히 땀과 능력으로 부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일반의 이해가 있듯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땀 벌려가 돈 버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 다 투기하고 뭐 어떻게 운전하고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또 진실이에요. 100% 진실은 아니도 거의 상당히 진실이에요. 그들 부모와 함께 땀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과 사회적 불공정 구조에 따르는 수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물론 이 사태 등으로 인해 중산층에서 추락한 가정도 많았다. 그런 가정도 많았죠, 그죠? 뭐 사업이 무너지긴 어떻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계층 상승도 어려워진 이제는 사다리 건너차기 했다 그러잖아요. 계층 상승도 어렵죠. 사다리 건너차기 이게 무슨 큰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말 아니라 개개인들 어떤 경제 문제에도 같은 그게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은 계층 상승도 어려워진 이제는 중산층이 두터운 즉 안정된 선진사회의 형태인 항아리형 사회는 멀리 가버렸고 부의 집중에 의한 양극화가 된 그런 형태인 호리병 사회로 굳어졌다. 그 얘기고요. 전에 없이 유난히도 근년에 들어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30대가 아파트에 뛰어들도록 했다는 거야. 그들이 새로이 아파트 투자의 세계에 뛰어든 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문제다.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이것이 이 시대 대한민국의 어둠을 채우는 인자가 고스란히 스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어떤 원인 인자가 들어있단 말이죠. 베이비 부모 세대인 부모 곁에서 아파트 투자와 그 매력을 경험했죠. 같이 살면서. 아파트 투자하니까 우리 부모는, 이렇게 잘 살게 되더라. 이 진짜 매력이다. 어떤 연애하는 것보다 더 이거는, 연애야 잠시지만 이거는 평생을 보장하는 건데, 그죠? 다른 뭘 하는 것보다도 매력을 경험한 점, 지식 습득이 많고 판단의 능력이 높은 점, 그러니까 좋은 과정에 자랐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 노력해야 돈 벌고 있지만 어쨌든 뭐 투기하고 투자해가지고 경제적 여유를 생겼으니까 그만큼 공부할 기회가 많이 받아졌고 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 그만큼 지적 능력이 뛰어나니까 판단의 능력이 높아졌죠. 우월한 인맥을 보유한 점 당연하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우월한 인맥이 있죠. 그러고 끼리끼리 논다고 백로 흑로 까마귀하고 백로 따로 놀듯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치열한 경쟁의 세계를 거치면서 인내력과 전투력을 습득한 점 이런 게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제도권 경제를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죠. 우리나라 교육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거기서 사교육 받고 치열하게 하면서 인내심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력도 그런 거고 전투력도 비우고 우리 교육이란 게 전투력 비우는 게 우리 교육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 인성교육도 물론 되겠지만 그건 후순위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사람 넣느냐 쉽게 말해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남 위에 짓밟고 올라가느냐
사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냉정히 보면요. 재테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할 우수한 환경을 가진 점, 온라인 카페 등 대한민국 재테크 커뮤니티의 분석력과 열정은 아마도 세계 수준의 것이다. 저는 이쪽 세계를 좀 알거든요. 대단합니다, 이게. 전부 상당히 배웠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여기 들어가 하는 사람들이. 남들 다 책상하고 공부도 하고, 그쪽에 토론도 하고, 왜냐하면 이 지식 사회다 보니까 그만큼 그 지식을 막 갖춰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저 사람들은 이제 기본 어떤 지적 능력이 가지니까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만 하면. 부동산 관련 이런 뭐 각종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 유리한 거예요.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힘이 세다는 사실은 물론이되다가 갈수록 그렇잖아요. 무슨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보다도 뭐 상가 하나 건물 하나 가져가 세 받는 이런 소득이 훨씬 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이런 말이 있듯이요.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리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고 뭐 세금도 많이 나왔지만 그거는요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거는 너무 과장된 얘기예요. 말은 말해서 물론 건물 지역이나 이런 데 따라서 어떤 공실이 높다든지 뭐 건물 개별 사정이나 지역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그거는 그냥 부자가 그 징징거리는 그런 거라 보면 맞죠. 갈수록 돈과 자산만이 나를 보장한다는 인식을 철저하게 된 점 등등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30대 에코 세대 중 인적 물적 조건을 보유한 자들은 맹수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고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9.13 대책 전까지 9.13 대책 있고 나서는 이제 지금 조금 이렇게 정체되기나 약간 떨어지기나 이런데 그러니까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다 하는데 전부 사기예요 그거요. 상승률이 둔화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진행이 돼 정상이죠. 그리고 원상 회복해야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뭐 그냥 표현하죠. 사기예요. 그거 결과적으로 그 사람 고의로 사기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잘못돼가 폭동적인 것을 원상으로 돌아가야지 상승률이 둔화됐다 하는 그 안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 쏟게 되는 거예요. 원상이 안 돌아가고. 다 0.1%라도 오르면 오르는 거죠. 그것을 마이너스 뭐 0.2%, 1% 이렇게 가야 그게 정상이죠. 그런 것을 전문가들은 막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국가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못 막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도 말이고 마찬가지 우리나라 정부 세력은 이런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이라 하는 거기다 차단막을 딱 쳐버려요. 그게 말장난이거든요. 그 언어로 사람들을 다 쏟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것도 길어지네. 빨리 연락했단 말이야. 물론 저들의 투자금은 상당 부분 그들의 부모로부터 나올 것이고 30대가 뭐 자기가 좋은 직장 하였다 한들 우리가 억 단위 하는 아파트를 뭘로 사겠어요. 부모 돈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명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부러 있는데 또는 그들 부모와 함께 분석 계산을 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했을 것이다. 같이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증여세나 양도세 등을 회피할 필요에 따라서 세무 전문가 등의 도움도 받았을 것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식 채권에도 투자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친자본적 젊은 좌파도 물론 상당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유난히 많아요. 민주당 내에 수두룩할 거야 저런 사람도요. 우리가 말은 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 정당이 아니고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이 희생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의식을. 그야말로 전체 국민 중 적은 수인 정규직만 살아남을 수 있고 돈 많이 돈을 버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되었다. 이들을 두고 투기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평균적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바로 절대 환경의 종속 현상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함께 이렇게 인간적인 교류를 하면서 행복이 아니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어떤
절대 환경을 가진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개인이 무슨 인간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죠. 교양과 인문적 소양이 높고 인간미가 있고 합리적이고 경호가 바르고 준법 정신이 분명하고 부정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유하고 계획을 추구하고 저런 긍정적이고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인격 인성을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가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 있는 집에 태어나고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이런 친구들이 무슨 부동산 아파트를 투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제도나 이게 그 부합하도록 이렇게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돼야지 이게 지금 이성의 합리화, 말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성의 합리화된 이 자본주의 시대는 그게 되어야 또 적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체 국민들이나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악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을 향한 건 아닌데, 물론 뭐, 투기를 위해서 인정하냐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긴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환경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남에 사는 어린 친구들하고 해서 뭐 그 친구 만나서 얘기해보면서 나쁜 사람이 생각한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상당히 교양이 있고 젠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갑과 을의 사회를 심각한 사회를 만든 거예요.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저들은 돈이나 사회적 자리에 관련되는 일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상시 기회를 엿보다가 공격을 감행하는 능력자라는 진실이다. 어떻게 하든 자식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교양이 있고 인간간에 그 신뢰도 있고 있어요.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다가 계속 부동산 투자를 공부해 하면서 교류도 하고, 그리고 기회만 오면 어떤 시기에 오면 공격해서 바로 낚아챈다 하는 그런 능력자다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끊고 또 읽겠습니다. 이 배터리가 다 돼가네요.